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부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다만 오늘 저희 주제 제목이 조금은 좀 이렇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주제를 읽어드리자면 2021년 한인사회 가정폭력 상담 전년도 대비 20% 네. 증가인데요. 사실 이 주제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먼저 접했어요. 네. 네, 이것 관련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저희는 계속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생존자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매년 조금씩 저희가 도와드리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작년보다 이번이 조금 더 많이 증가가 했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또 이 증가한다는 것, 네. 사실 이 숫자가 제가 예전에도 다른 상담하시는 분께도 들었는데 이 숫자도 솔직히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신고에 관련해서 이제 수치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네네. 근데 왜 이렇게 가정 폭력이 늘고 있고 음. 또 특정 이유들이 있다면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확실히 코로나 이후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내가 가해자랑 있어야 되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뭐 일이 끊기거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술을 마시고 이래서 폭력이 더 늘어났다, 폭력이 더 심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많아졌고요. 근데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거는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원래 신고율이 굉장히 낮은 범죄 중에 하나예요. 네네. 제가 경찰분과도 얘기를 나눴을 때 이건 2018년도 얘기인데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가정폭력으로 올림픽 디비전에 있는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온 건이 1000건 정도가 된다고, 1000건이 넘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예상하는 사건은 한 8,000건에서 9,000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한마디로 차이네요. 네, 경찰에 신고가 되는 건은 뭐 9,000건, 8,000건 중에 1,00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생각했을 때에 사실은 저희가 도와드리는 분들의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가정폭력이 늘어났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면 위로 네. 이런 사건들이 올라오니까 더 다행인 부분도 있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더 생긴 거잖아요. 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네네. 감사한 부분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반대로 왜 신고율이 그렇게 낮을까요? 음.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네. 우선은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신고를 했을 때에, 그러니까 경찰 신고를 했을 때에 당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없으시고, 그리고 내 남편과 사실 떨어지고 싶진 않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럴 경우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가기라도 한다라고 하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좀 두려움 때문에 네네. 경찰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 같은 기관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저희 같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 신고가 될 것이다라는 짐작 때문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모르기 때문에 네, 또 두려움이란 어떤 감정 때문에 더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음. 상담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많이 알려드리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또 상담을 통해 귀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가정 폭력 상담이 증가하면서 상담 서비스도 그만큼 변하고 또 강화되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가요? 우선은
저희가 상담 서비스만 해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생존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당연히 상담과 뭐 심리 상담도 하지만 그 외에 이분이 정신적으로나 뭐 실질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자립적인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그런 것들도 도와드리고 아니면 경찰 신고를 해야 된다라거나 뭐 아니면 퍼블릭 베네핏을 받으셔야 된다거나 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아니면 하우징 같은 문제, 뭐 쉘터나 네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더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저희 시스템이 아니고 뭐 콜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돼서 저희 생존자분들께서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생존자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잖아요. 맞아요. 코트를 가본 적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접근 금지나 이런 거를 할 때에도 뭐 e-파일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하고 어떤 정책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지 어떠한 네. 서포트나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업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트라우마를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트라우마에 관련된 서비스를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역량을 늘릴 수 있도록 뭐 트레이닝이나 뭐 그런 것들도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우리 또 김서연 선생님께서는 네. Domestic Violence Program Manager 역할을 네.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업무들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의 업무를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정폭력 부서에서 일들이 잘 되는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네. 스태프분들을 도와드리거나 저희가 뭐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잘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은 미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서포트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뭐 미국 정부에서 바라는 스탠다드나 그런 것들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네. 그런 그렇게 일입니다. 관리를 하시다 보면 확실히 그런 변화를 더 이렇게 보이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예를 들면 상담 서비스를 네. 통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도움을 드렸을 때 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우선은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실 때 내가 당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맨 네. 처음 연락 오실 때 그냥 남편과 그냥 문제가 조금 있어요라고 그냥 가정간에 불화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당한 것이 가정폭력이다라는 생각을 절대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선 이런 분들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폭력적인 상황이었구나. 이 남편이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였구나라는 인지를 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너무나 좀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고 그 외에도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자립하지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자립을 하겠노라라고 결단을 하시고 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한 발짝 한 발짝씩 이렇게 좀 노력을 하시는 부분도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네. 좋거든요. 네네네. 네네. 그런 또 변화들이 있겠네요.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상 폭행이라는 것이 네. 폭행 뭔가 실질적 폭행 말고도 폭언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상담 서비스의 이제 한 부분으로 요청하고 네.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당연해요.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그냥 맞았다. 뭐 슬랍했다, 그러니까 뭐 뺨을 때렸다 이렇게 뭔가 신체적인 폭력만 가지고 네. 가정폭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사실 가정폭력이라는 범주 안에 굉장히 다양한 행동 패턴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뭐 어뷰즈라든지 언어적인 그리고 요즘 가스라이팅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좀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어뷰즈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행동 패턴들이 가정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그게 언어적인 폭력이라든지 사실은 언어적인 폭력이라고 신체적인 폭력보다 피해가 덜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모두 다양한 폭력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냥 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는 네. 도와드리고 있죠. 예. 아,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선생님? 뭐 예를 들면 본인은 가스라이팅을 얘기하셔서요. 네.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음,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걸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시죠. 네. 예. 그렇지만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어떠한 상대방 아니면 타인이 음. 그분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아, 저희가 네. 핫라인이 있거든요. 뭐 나중에 네네. 말씀드리겠지만 네. 핫라인으로 이거 사실 저 옆집에 사는 분이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네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서브하고 있는 교회 내 성도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전화도 가끔씩 와요. 네. 근데 이분들은 이런 경우는 그 피해자분들은 이게 가정폭력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지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주위에서 먼저 아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 분께 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직접 또 상담소가 먼저 리치아웃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사실은 네. 저희가 이제 아무리 가정폭력이 있다라고 한들 네. 피해자분께서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러한 연락이 오거나 뭐 이렇게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러한 도움이 있다. 그리고 뭐 한인 가정 상담소에 연락이 돼서 연결이 돼도 경찰 신고가 되는 건 아니다. 상담이라도 받아봐라. 이렇게 encourage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저희에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나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저에게 리치아웃을 해야 하고 저희가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이 시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선생님,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네. 이 부분은 꼭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음. 언급해 주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거 가정 폭력이라는 것이 이게 뭐 데이트 폭력도 괜찮고 가정 폭력이라는 것이 내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면 사실 저도 가정폭력 부서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내 주위에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못했어요. 네네. 저도 사실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우리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절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부서, 저희 기관이 한국말로 가정폭력 서비스를 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을 마주칠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때서 내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것뿐이었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이걸 몰랐지? 라고 왜냐면 그게 사인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한 네네. 사인들이. 어떻게 내가 이걸 몰랐지?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게 이게 기독교적인 이건 커뮤니티에서도 크리스찬 커뮤니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들은 네. 조금 인지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어떻게 연결이 되면 좋을까요? 우선 저희가 핫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네. 저희 오피스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고 네네. 네, 그래서 핫라인은 24시간 하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주위에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핫라인으로 연락을 주셔도 네. 괜찮아요. 네. 네. 제가 잠시 핫라인 번호 그리고 오피스 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핫라인 888-979-3800 888-979-3800입니다. 그리고 또 한인 가정 상담소 오피스는
389-6755 213-389-6755 네. 이 두 번호로 네. 이 번호 둘 중에 하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방송이 그분들에게 혹시라도 인지를 다 100% 못 하시더라도 네. 한번 이렇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네네. 전화를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바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가정폭력에 있어서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또 커뮤니티에 이러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일들 중에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목회자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목회자분들에게 가정폭력 교육도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도 하고 특히 성추행이나 성폭행 관련된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목회자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네. 조금 더 가정폭력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 미니스트리 안에 예배 그 성도들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는 분들이 계셨을 때에 조금 더 잘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네, 맞습니다. 네. 또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시고 들으셨겠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또 교인분들 또 목회자님들 이렇게 교회에서도 가정폭력 관련된 세미나들이 많이 열려서 이런 것들이 또 교육이 네. 돼서 저희가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정말 바랄 뿐입니다. 네네. 네. 선생님 이 시간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일을 하시면서 분명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많은 에너지를 주셔야 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느끼시는 점, 또 음. 감사한 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네. 좀 나눠주셔도 될까요? 감사한 점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러한 도움을 드릴 수 있구나라는 거에 감사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한인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한인분들이 뭐 영어가 안 돼서라든지 비자가 없어서라든지 굉장히 리소스가 다양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에게 그분들에게 드려질 수 있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도 사실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국 분들한테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감사하고 특히나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이런 뭐 예방 교육이라든지 뭐 인터벤션이라든지 사실은 저희가 도와드리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독교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사실은 있어요. 예,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생존자 분들에게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너무나 뿌듯하다. 네.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예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힘들다고 하시고 너무 힘들다. 나도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뭔가 좀 이렇게 좀 뭐가 잘 됐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너무나 기뻐하거든요. 네. 그러한 변화들을 볼 때에도 사실은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가 도와드렸던 생존자분께서 오랜만에 연락이 오셔서 저 이제 조금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와. 예, 좀 그게 좀 생겼어요라고 네. 저희한테 매달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막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을 볼 때에 당연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해서 도와드렸던 이 분께서 나 이제는 똑같이 내가 도움받은 것처럼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진짜 그래.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나 막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고 그래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 네.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도 사실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네. 참 우리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십니다. 네, 네. 물론 제가 모든 선생님들, 상담 선생님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 물론 저희 오늘 주제 제목이 2021년 한인사회 가정폭력 상담 전년도 대비 20% 증가, 네. 그렇게 무거운 제목이긴 한데 그래도 정말 그만큼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도우려는 손길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 네네네. 네, 그것에 참 감사한 마음을 저는 전하고 싶고요. 네. 또 꼭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도 절대 경찰 신고가 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비밀 보장을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음. 입장에 있기 때문에 뭐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 저희로부터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 안 가지시고 네. 전화를 해주셔도 도움을 네.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아무리 다른 상대방이 아니면 뭐 지인이, 친구가 이렇게 그분 대신에 전화를 드려도 어찌됐든 본인 동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정말 주저하지 말고 연락 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안내 잠깐만 해드릴게요. 네. 네, 핫라인 번호는 888-979-3800 888-979-3800 그리고 오피스 전화번호는 213-389-6755 213-389-6755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리면서 잠깐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선생님께서도 오래 이렇게 이 자리에 계셔서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네. 네,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는 일도 있고 네. 나쁜 쪽으로 기억에 남는 일도 있어요. 네. 그냥 다 쉐어를 해볼게요. 네. 우선은 제가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뭐 상담은 받지 않았지만 저한테 걸려왔던 전화가 저는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전화는 뭐였냐면 젊은 친구였어요. 이름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고 젊은 친구였는데 연락이 와서 남자친구한테서 당했던 성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남자친구 뭐 대충 얘기를 하자면 남자친구한테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고 그게 이제 상대방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을 먹여서 네. 그래서 드러그를 한 다음에 성관계를, 원치 않는 관계를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 도와주겠다, 와라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스케줄을 잡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가만히 있다 얘기하는 게 선생님 근데 이게 제 잘못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너 잘못이냐? 선생님 잘못 아니다. 이거는 폭행을 한 가해자의 잘못이지 절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제가 이 번호로 연락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남자를 만난 네 잘못이다,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정말 제 잘못이 맞나요를 몇 번을 물어보셨어요. 그러시면서 정말 제 잘못이 맞는가요? 라고 하시면서 엄청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사실은 가정폭력도 그렇고 성폭력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피해자가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 목사님께서 당연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좋은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겠지만, 조금 더 이 분에게, 이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힘이 되는 말을 해줬으면 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러면서 진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같은 기관에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은 내가 믿고 있는 교회 내에 뭐 집사님이라든지 뭐
장로님, 뭐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한테 리치아웃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더 생존자 분들에게 따뜻한 그런 마음과 따뜻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어서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와드렸던 생존자분들 중에서 자립이 되시고 이젠 내가 나누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이분 아니고도 사실은 가끔씩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 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저희가 도와드렸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저랑 상담을 하셨던 분이에요. 오랫동안 상담을 하셨던 분인데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되게 조금 저 자신도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나중에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선생님, 저는 사실 초인종 벨이 저한테는 트라우마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초인종 벨 소리가 들리면 깜짝깜짝 놀라신대요. 그래서 왜요? 라고 했어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그분이 당했던 폭력 중에 하나가 성폭력인데, 이게 원하지 않는 사람과 이게 다수의 사람들과 같이 성관계를 해야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초인종 벨소리가 해야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 나랑 관계를 해야 되는 네네네. 사람이 오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처음으로 나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 더 네. 관계가 발전이 되고 이분이 자립을 할 수 있는, 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내가 참 이분이 나한테 나누셨던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내가 이분의 그런 상담 속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좀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을 뭔가 내가 하는 프로바이드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기다려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열매가 있구나, 네. 이런 것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짧게 들었지만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또 그만큼이나 저는 들어요. 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때 물론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마음 아픈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정말 이렇게 선하게 이 사회에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우리 한인 가정상담소 위해서도, 많은 우리 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정리의 말씀, 또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많은 분들께 독려의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생각보다 내 주위에 이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주시고 인지해 주시고 필요하실 때 도움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복한 동행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한인 가정상담소 Domestic Violence 프로그램 매니저 김선희 선생님, 그리고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루에 감사하며 행복한 동행의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